오늘은 일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성범죄인지 모르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고, 성범죄인지 모르고 자기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서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해요. 그게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인지 성범죄에 의한 상처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떤 식으로 이게 이 성범죄가 만연화돼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성범죄다 라고 하게 되면 참 듣기 싫은 말이에요. 성범죄입니다. 그러면 아주 성범죄다 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장 가벼운 거, 성매매. 성매매 범죄입니다. 성매매 범죄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성매매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희롱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추행, 그 다음에 성폭력이 있습니다. 이거 다 성범죄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간단한 건 뭐냐면, 성매매, 뭡니까? 대가를 받고 성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는 거를 우리는 성매매, 즉 매매하는 거예요. 성을 거래하는 거예요. 이 성을 거래하는 거예요. 섹스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이거를 성매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희롱은 뭡니까? 말과 행동이에요. 이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표정과 말이에요. 표정과 말에 의한 것이 바로 성희롱입니다. 표정, 말. 우리가 왜 얘기하죠? 음흉하게 쳐다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거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곳만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요 표정과 말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자, 성추행은 뭡니까? 접촉입니다. 성관계는 아닌데 접촉하는 거예요. 쓰다듬거나 뭐 하거나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걸 신체 접촉. 악수도 상대방이 딱 했는데 난 악수하기 싫은데 만약에 상대방이 억지로 막 악수했어. 접촉했잖아요. 그거 성추행입니다. 이거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접촉을 우리는 성추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폭력은 뭡니까? 접촉이 아니라 성관계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성범죄의 경계선이 이제 문제예요. 어디가 성범죄고 어디가 일상이냐.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즉 성에 대한 거래다. 성적 표정과 성적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적 접촉이 되는 거고, 성관계는 뭐 성적 관계니까, 성관계는.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과연 이때 성이라는 개념, 성적이다라고 느끼는 건 과연 상대일까요? 나일까요? 이게 문제거든요. 나냐? 상대냐? 즉, 내가 이거를 성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겁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니었는데, 난 그럴 의도가 아니었거든. 근데 상대가 그렇게 느꼈다? 그러면은 성범죄 가해자고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피해를 입었느냐, 상대가 피해를 입었느냐는 건 뭔 뜻이냐면, 성적으로 이 성에 대한 거래, 그 다음에 이런 관련되는 표정과, 성적 표정과 말에 의해서 내가 기분 나빠지거나 상처를 입거나 답답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거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성범죄 피해 또는 가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와 가해는 백지한장 차이예요. 백지한장 차이. 이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나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악수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거 뭐 굳이 뭐 악수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억지로 막 하도 막 악수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손 만지잖아요. 만진 거잖아요.
근데 상대는 굉장히 그게 수치스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막 이렇게 가게 된다면 이제 그게 바로 성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추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추행. 그러면 오늘은 멀쩡했어. 악수 그런데 그런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이게 관련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악수를 했어. 그때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근데 집에 가 가만히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야 그거 안 좋은 건데 뭐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근데 그때 성범죄 피해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도 생겨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도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너 좋아한다 뭐 한다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 근데 그때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 근데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나한테 너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돼요. 그거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추행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뭐 그러 아니 그때 너 좋아했잖아. 아니 그때 몰랐던 거예요 그게요. 이런 일들이 이 사회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특히 성희롱 성추행은 성폭력으로 가는 이제 전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성적 표정과 말을 쓱 했더니 상대가 반응을 해주네.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이제 만집니다. 이제 추행을 합니다. 그때 얘가 또 반응을 해주네? 그러면 관계를 합니다. 마치 뭐 같아요? 연애 과정 같지 않아요? 연애하는 과정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표정과 말이잖아요. 연애 과정과 같아요. 이 연애 과정과 너무 흡사해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연애 과정과 흡사한데 나와 상대가 달랐을 경우 상대가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대방이 거부를 하고 하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가려고 들고 하게 되면 그거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성범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성범죄는 연애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성범죄의 가해 피해에 관련되는 트라우마, 즉 상처와 스트레스를 잊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연애의 기본하고 이 성범죄하고 차이점 중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 이 감정이 있으면 성범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 감정.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이거는 원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좋아하는 건 개념이니까. 이거는 연애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 이 연애 과정에서는 하지 마! 막 아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막 티격태격거리고 그 연애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건 성범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는데도 표정과 말에 의해서 또는 접촉에 의해서 성관계에 관련된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다? 이거는 성범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성범죄 그러면 가해 그러면 남자, 피해 그러면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엄청나게 큰 착각입니다. 여자들도 가해자 진짜 많습니다. 남자들도 피해자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성범죄 기본 개념은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싫어요. 싫다. 이거 말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저 사람이랑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즉, 인간관계에서 나와 함께 가는 어떤 개인적인 내 소중한 인간관계 개념에서 이걸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걸 해버리게 됐을 때 오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하는 거. 이게 바로 성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성범죄가 성립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자, 남자다. 남자는 성범죄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남자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여자가 원치 않아요. 여자가 원치 않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원치 않고 여자가 싫어하는데 그리고 여자가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여자의 성적 반응을 원합니다. 성적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이 강제라 그러거든요. 이 강제적으로 성적 반응을
요구를 하는, 그렇게 하는 말과 행동, 그런 접촉, 그리고 성관계 관련된 이것이 바로 남자의 성범죄가 성립이 되는 요건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남자는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즉 반응 좋게 그 반응을 느끼려고 상대방한테 음흉하게 또는 뭐 이거 보는 거라 반응, 그걸 자기가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성적 반응에서 표정과 말을 하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되고 성관계를 하게 되는 거, 요게 남자의 성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남자에 의해서 여자의 성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는 나는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 싫은데도 불구하고 말과 행동으로 성희롱 또는 성추행, 성폭력으로 인해서 여자에게 뭐가 발생을 합니까? 상처가 발생을 해요.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 기분 나빠요. 성희롱 딱 하거나 기분 나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야 너 이쁘다 라고 얘기해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이쁘다. 그게 더 이뻐지려고 그러고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이쁘대 이렇게 했더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 옆에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인데 예쁘니 뭐 피부가 좋네 뭐하네 막 이런 칭찬은 칭찬인데 이상한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날 뭘로 보고 이렇게 그게 바로 성희롱이에요. 그게 성희롱이에요. 너 우리 요즘 열심히 일 잘하는데 왜 만지기는 왜 쓰다듬어 주고, 그게 바로 성추행이에요. 이런 일들이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흔히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에게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성트라우마예요. 이게 성트라우마. 이거 평생 안 지워집니다. 왜? 성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상처가 지금 생겼느냐, 아니면 한 달 후에 생겼느냐, 며칠 있다가 생겼느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강제적인 성적 반응을 원하게 되는 거고, 여자는 그로 인해서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상처가 언제 발생할? 10년 후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10년 후에도. 왜? 특정한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 때,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렸을 때 감당이 안 돼.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그때 기분이 나쁘고 막 이게 만들어지면 그때 상처가 발생한 것뿐이지 피해는 그때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는 나중에도 나타납니다. 지금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 되면 이게 어떤 특정한 현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상처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피해를 입은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남자가 성적 반응이 됐던, 그 다음에 이렇게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연애 과정에서 뭐 강제적으로 뭘 하려고 들고 해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상처 발생하고, 연애 과정의 기본이 뭡니까? 좋아하는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상처일 뿐이에요. 그래서 회복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성범죄 기본입니다. 자, 여자는 남자는 상대의 반응이잖아요. 반응. 근데 여자는 상대의 관심을 즉 관심을 목적으로 갑니다. 성적 관심이에요. 성적 관심을 목적으로 가는데 강제적으로 뭐 성적 반응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남자다 여자다 이거 안 따져요. 근데 남자는 여자로 따지거든요. 근데 여자는 상대를 남자 여자 안 따져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성적 관심을 상대에게 요구를 합니다. 관심을 요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말하냐면 오늘 섹시해 보이네 어쩌네 막 이렇게 여자들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데 여자들끼리다 보니까 성과 연결을 잘 안 시키거든요. 동성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뿐이지만, 남자한테 그 얘기가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남자한테 섹시한데 남자 어젯밤 좋았나봐요. 여자가 만약에 남자한테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남자도 훅 가닥하죠.
남자들은 원래 후딱가다 가게 돼 있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듣기 거북하고 스트레스로 느껴지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를 가냐면 이 남자가 스트레스가 발생을 해요. 이걸로 관련된 이 성적 관심에 관련된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발생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왠지 싫어요, 막. 그게 바로 뭐냐? 이 스트레스는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니라 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거든요. 성에 대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뭘 가냐면 다음에 성과 연결됐을 때 그러한 형태에 관련되는 게 다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SNS에 내가 이거 옷 벗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남자가 이렇게 보는데 되게 거북해. 되게 거북한 그런 게 있어요. 섹시하고 예쁘다 그래서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상대 남자가 굉장히 거북하고 스트레스를 느끼고 막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러면 그 SNS에 이거 올린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가해자가 되어버려요. 가해자. 그러면 이 남자는 피해자가 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는 강제적으로 상대 여성에게 강제적으로 성적 반응을 요구를 할 때 이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운 거예요. 그냥 이게 왜 대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자는 그냥 자기 성적 관심 이거를 그냥 받는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여자들 성범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과 연결되어 있는 표정, 말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성 얘기 진짜 잘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접촉도 잘해요. 뭐를 합니까? 어머 하면서 남자들한테 자기야 막 때립니다. 접촉하는 거예요. 튼실한지 한번 볼까? 막 이게 이 장난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자기도 모르게 이거. 그리고 성관계 하는 거를 아주 즐거워. 그래서 만나자마자 성관계 하러 가요. 우리 좀 되는 것 같아. 그게 바로 뭐냐? 다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게 성적 관심에 관한 자발적인 이 여자가 이제 그렇게 가는데 상대 남자가 엄청난 거부감과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성범죄 가해와 피해가 형립이 돼버려요. 이런 일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대표적으로 가는 게 우리가 가면은 어디서 주로 이게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회사? 조직. 즉 목적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목적관계. 목적관계 아시죠? 내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 서로가 필요로 하는 인간관계인 곳. 그래서 우리가 회사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친구, 지인, 기타 등등 관련되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발생을 했느냐 아니면 예전에 발생을 했느냐. 여자는 지금 상처 이게 지금 발생했느냐 예전에 발생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언제 발생됐느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남자는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 받았다는 걸 몰라요. 피해자는 남자들은 피해를 그때 당시 즉시 아니면은 그걸 못 느껴요. 시간이 지났는데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 여자가 했던 이 성적 관심에 관련되는 그때 내가 스트레스 받았던 현상이 있어요. 그걸 잊어먹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생활하면서 그 여자가 했던 이런 성적 관심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 스트레스. 그래서 그 여자,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내가 스트레스, 범죄 피해를 입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 섹시해 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 너무 힘들어서. 그럼 시간이 지나면 그거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 섹시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게 성트라우마예요. 그게.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가해와 피해에 관련되는 쪽을 일상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를. 그런데 가정에서는 성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성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성적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신뢰관계, 감정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것들을 진행을 해가면서 가는데 가정은 제껴놓고라도 물론 뭐 위중증심 이상 정신병증까지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이상해요. 자기 아들 딸들도 막 다 성적으로 다 보여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범죄자들이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에 노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표현합니다. 그래서 표 금방 나요. 근데 본인들이 몰라요. 그거를. 모르면서 발생하는 현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이 관련되는 성범죄 중에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외도하는 사람은 성범죄 가해자고 그 다음에 상간자는 뭡니까? 성범죄 피해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허락한 거예요. 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거든요. 좋은 감정으로 착각하고 있으니까.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헷갈하게 만들어. 그래서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에 뭐를 한 거예요? 성폭력 가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요. 성범죄를 저질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좋대. 피해를 당하면 당할수록 좋아 죽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면 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 아이들도 그게 인생이라고 자랑질하고 다녀요. 그 사람들은.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성범죄는 일상에 지금 만연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만연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범죄라는 이런 기본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고 어떤 형태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거부할 건 거부하고 내가 필요한 거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가면. 이게 누적되면 안 돼요. 누적되면 그 누적된 시간만큼을 그 피해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때 회복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말고 성범죄에 관련된 누군가에게 가해를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가해하지 말고 내가 피해 입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아갑시다라고 해서 만든 게 여자들에게 필요한 여성 아카데미, 남자들에게는 남성 아카데미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가해 피해가 너무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가해를 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고 근데 그거를 가해 피해를 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일상생활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만연화가 돼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점을 한번은 생각을 해보고 과연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이거 내가 기분 나빴던 게 과연 진짜 마음의 스트레스 상처였는지 아니면 성에 의한 스트레스 상처였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인생을 좌지우지시켜요. 이 성에 관련되는 부분은.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